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1번 신호고 여기 있는 게 2번 신호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시간축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볼 때랑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뭐가 다르죠? 여기에는 시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요 자체에서는 주파수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따지만 보여요. 이렇게 따져서 뭐 거리 재고 이게 t하고 한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따로 또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성분의 주파수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 가정은 뭐예요? 아, 얘네들이 다 사인 웨이브라고 가정을 할 때. 맞죠? 네, 그래서 주파수가 어느 주파수에 어느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파수 도메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주파수 도메인은 여러분의 전자공학을 하는 이상 영원히 나옵니다. 사인웨이브 이쪽 시간 도메인에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파수를 해석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주파수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 도메인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주파수 도메인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친해져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타임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 오른쪽은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인 웨이브의 주기를 따져봤더니 1kHz래요. 그리고 그 높이가 있겠죠? 높이를 우린 A라고 합시다. 자, 저렇게 본다고 쳤을 때 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가 가진 주파수 중에 1kHz죠. 1kHz인 곳에 요 높이만큼 올라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1kHz가 아니고 2kHz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가 된다면 2kHz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높이가 여기만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게 된다면 어느 주파수에 어느 크기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에 있는 신호가 이만큼 시프트됐다고 칩시다. 페이지가 이만큼 좀 바뀌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달라지나요? 아니요, 요 빨간색 좀 굵게 그릴까? 여기 빨간색 신호 있죠? 이 빨간색 신호와 원래 있던 저 갈색 신호를 비교를 해보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봤을 때는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달라지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요 페이지 여기 자체에서는 페이지 정보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더하기 페이지 정보 요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는 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터라는 걸 배울 거고요. 하나는 타임 도메인이나 프리퀀시 도메인을 자유자재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그 두 개를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도 나올 거고 버데플라도 나올 거고 할 텐데 어쨌든 여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을 우리가 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관점에서 필터라는 것을 배워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정연파라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공업 수학 같은 거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신호는 사인 웨이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유파 신호를 해석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신호를 다 해석을 하고 거기다 가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신호 봅시다. 왼쪽부터 얘는 프리퀀시가 요거 왼쪽 거. 자, 프리퀀시가 1, 3, 5, 7 이렇게 홀수계로 올라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크기는 1,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프리퀀시 분의 1로 떨어지는 신호도 있다고 쳐봅시다.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해봐요. 그럼 1번과 2번 합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번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합치면 합칠수록 점점점 어떤 신호가 나오죠?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신호는 정연파의 합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퓨리의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근데 막 사인들의 합 막 곱하고 뭐 기함수, 우함수하고 이러면 고생한 적 있죠. 기억나죠? 네. 자, 그게 네. 모든 신호를 저렇게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모든 신호를 뭘 할 수 있냐면은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신호가 이 빨간색이죠? 그쵸? 네. 이 빨간색인데 이 신호들을 갖다가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 자체를 갖다가 주파수 도면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이 나옵니다. 좀 큰 걸로 그립시다. 주파수 도면으로 가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있는 신호는 타임 도면에서는 이런 신호지만 주파수 도면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1, 3, 5, 7 헤르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응?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언제든. 지금 왼쪽에 신호가 렉탱귤러 펄스잖아요. 음,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싱크 펑션이 나오는데 음, 여기에서 나온 진폭들은 다 양수로 돼 있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는 음수랑 양수 다 섞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싱크 섞여야 펑션.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반대도 대칭이 되는데, 이 반대쪽 대칭은 나중에 수학적인 걸로는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는 없어요. 나중에 RF나 이런 주파수 좀 주파수를 많이 쓰는 거 특히 RF 동네거든요. 그쪽에서는 그 음수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가 주파수가 음수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는 없죠. 계산하면 여기 이쪽에도 나와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가 일단은 회로 이론상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수의 주파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양수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교수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음. 매그니튜드에 관련된 겁니다. 이쪽 매그니튜드? 네, 다 양수인데 싱크 펑션 실제로 그려보면 음수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음. 근데 그거는 그냥 다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건가요? 회로 이론에서는? 요렇게 하면 어때?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주파수 도메인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갑시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볼 때 시간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도 해석을 하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해석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있는 주파수 줍시다. 집에 들어오고 있는 220V는 어떻게 되겠어요? 220Hz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겠죠. 그쵸? 뭔 소리야. 60Hz에서. 그쵸? 네. 그래서 요 신호가 온다고 가정하고 우리 집에 있는 기기들이 동작을 하는데, 이거 오스로스코프나 이거 찍어봤더니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얘만 갖고 싶은데 막 이렇게 갑자기 노이즈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좀 더 주파수가 높겠죠. 이렇게 뭐 해봤더니 300Hz라고 합시다. 이런 신호도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상에서 지글지글한 거를 없애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없애고 싶은 게 얘를 없애면 된다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쵸? 네. 여기서 지글지글한 것보다 이쪽으로 와서 보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안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이따 필터라고 이따 배우긴 할 건데,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주파수가 우리를 회로는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임피던스 배울 때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요 세 개가 다 주파수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졌었죠. 임피던스를 본다면 세 가지로 봤잖아요. 저항일 때, 캐패시터일 때, 인덕터일 때 각각 값이 어떻게 됐었어요? 저항은 그냥 R로 써졌고, 캐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됐고, 인덕터는 J 오메가 L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은 뭐예요? 캐패시터랑 인덕터는 뭐가 된다?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주파수 하나를 그냥 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죠. 어떤 그 전화번이 됐든 전류원이 됐든 내가 일정한 주파수로 회로에다가 보낸다면 그 회로 전반적으로 이 주파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애초에 페이지를 공부할 때 여기 자체에 해당되는 요 주파수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겠죠. 전체 다 동일하니까. 맞죠? 네. 근데 이번에는 주파수가 변할 수도 있다.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챕터의 제목이죠. 가변 주파수 회로망의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막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임피던스라는 게 커패시터도 그러고 인덕터도 그러고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저항을 먼저 봐봅시다. 자, 저항을 본다면은 저항은 주파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냥 R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볼테이지랑 그리고 저항이 R에 허스텀이 없죠. 이거 없잖아. J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가 공부한 페이지는 이쪽이 J, 그러니까 이미저리, 이쪽이 리얼인데 이 각도를 우리는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항 자체는 네. 페이지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주파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페이지는 어떻다? 역시 그냥 0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저항의 경우는.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인덕터 봐볼게요. 자, 인덕터는 앞에서 써준 대로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에요. 자, 요 임피던스 봐봅시다.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네. 매근수가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한다면 주파수가 증가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큰 임피던스를 가질 거고 작은 주파수에는 작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지는데 인덕터는 큰 임피던스에서는 큰 주파수에서는 임피던스가 크고 작은 주파수에서는 임피던스가 작다. 페이즈는 어때요? 여기는 J가 90도를 의미하니까 그냥 플러스 90도로 임피던스의 페이지가 구해질 겁니다. 맞죠? 네. 자, 두 번째 봅시다. 캐피스터 봅시다. 자, 캐피스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이고 J 오메가 C분의 1이고 뭐 J 앞으로 빼진다면은 이런 형태로 임피던스가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없을 수 있고 임피던스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낮은 쪽에 해당되는 주파수랑 높은 쪽에 해당되는 주파수 봤을 때 낮은 쪽 주파수에서 더 임피던스가 크구나. 그리고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캐피스트의 임피던스는 점점점 더 작아지는구나 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90도는 그냥 그 0도니까 전 영역에서 주파수가 뭐가 되는지 간에 주파수는 마이너스 90도를 가지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하나만 봐봅시다. 자, 요런 회로가 냈다 쳐봅시다. 저항이 있고요. 여기 카페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도 묶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V 아웃이에요. R이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임피던스가 표현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네. 수학적으로 가봅시다. V아웃은 어떻게 돼요? 얘 V인이고 V아웃은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RC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여기에 V인 V인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럼 얘를 봤을 때 이만큼을 봤을 때 주파수가 높을 때 주파수가 낮을 때 Vout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주파수가 0이 들어갑시다. 0. 0이 가면은 1이죠. 네. 그럼 0이랬지 여기 있네. 1일 겁니다. 그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분모가 점점 커지지 않나요? 네. 커집니다. 분모가 점점 커지죠.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 있죠. 맞죠? 아니? 교수님 죄송한데 XY축 바뀐 건가요? 이 Vout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 Vout. 주파수. 미안해요. 자,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출력되는 요 Vout선 볼테지는 점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는 잘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파수가 뭐냐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양을 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낮은 주파수가 잘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가 잘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요거 갖고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충전기라든가 아댑터라든가 모든 그 제품에는 레귤레이터라는 걸 써요. 레귤레이터는 AC 전압을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시켜주거든요. 뭐 DC에서 DC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자, 220V의 신호가 레귤레이터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력이 이렇게 시간 도메인에서 이렇게 5V 하고 있어. 5V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요. 지글지글. 그래서 이 지글지글한 거는 뭐랑 뭐의 합이에요? 뭐랑 뭐의 합? 5V에 해당되는 거와 이 두 가지 합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쵸? 네. 근데 요거를 이번에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들어갑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들어가면은 이 빨간색은 0V에서 요 값을 가질 거고, 보라색은 좀 높은 주파수에서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주파수 도메인 가면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쵸? 그렇지 네. 않을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봐봅시다. 여기다가 컷페이스터 하나를 이렇게 그라운드에 묶어 봅시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하나 저항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거랑 똑같죠? 네. RTH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를 갖다가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높은 주파수는 크기가 잘 통과를 못하죠. 네.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하죠. 그랬을 때 네. 여기 신호상에서 남는 색깔이 없네. 얘는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잘 통과해요. 질문 있는데요. 음. 그 통과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여기 V 아웃.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호 자체가 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통과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을 때 여기는 보라색은 주파수 높으니까 원래 1이라는 원래 2만 했던 게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DC 성분인 이 빨간색 어때요? 여기가 1인데 다 지나가잖아요. 1인데 전혀 줄어들지 않죠. 네. 결국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지글지글한 신호였는데 KPS를 붙이니까 DC 된 신호는 잘 지나가고 DC 된 신호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높아 있는 얘는 굉장히 작아져서 보이게 되겠구나 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높이가 높낮이가 줄어들겠죠. 왜? 주파수가 더 높은 거는 더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캐패스가 붙으면.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됐어요? 교수님, 응? V 아웃하고 F 그래프에서요. 응. 1이 아니라 V 인 아닌가요? V인 맞아요. V인 맞는데 우리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V인이에요. 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얘 그냥 2라고 가정합시다. 다 통과하는 그 DC 성분 0Hz는 전부 다 표현이 되고 그대로 나타나고 높아진 애는 위아래가 찌그러져서 좀 줄어들어서 나타나겠죠. 자, 한 번만 더 봐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서 그래요. 자, 뭔가 공간이 넓은 곳이 여기가 제일 넓죠. 자, 하나만 더 봐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회로 하나 그려둘게요. 자, 인덕터가 있어요. 이번엔 인덕터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 신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요거 자체를 우리가 배웠던 그네 어떤 태분행 회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다, 태분행 하면 더 힘들죠. 더 헷갈리죠. 그냥 요거만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 아웃이고 얘는 V 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얘는 L이고 얘는 R이에요. 자, V 아웃은 어떻게 되죠? V 아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R이죠. 네. 그래서 V 아웃은 이 V 인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주파수 도면에서 봐볼게요. 자, 오메가 값이 그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V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점점 작아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0Hz에서는 그대로 V 인이 나올 거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맞죠? 요 최종 V 아웃은 그래서 0Hz에 해당되는 거는 V인이 고정 나올 거고 높아지는 주파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거 갖다가 다시 한번 아까의 예를 들어둘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요 빨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생겨서 이런 신호가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쳐봅시다. 잘 그려줄게. 자, 이런 신호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신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네, 그림을 잘 그려줘야지. 자, 저 신호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이게 될 텐데, 하나는 그냥 원래 나와야 되는 값. 다른 거 하나는 요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쵸? 네. 우리 다른 거 좀 지울게요. 다시 돌아오고.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요 두 가지를 너무 작다.
두 가지를 주파수 도면에서 표현해 볼게요. 이건 지금 다 시간 도면이죠. 자, 주파수 도면에서 표현을 하면은 첫 번째는 거는 0Hz죠. 네. 그래서 쟤는 0Hz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파란 건 어디서 보이겠어요? 더 위쪽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자, 0Hz에서는 V인이 0Hz에 해당되는 거는 V인이 그대로 뭐 한다는 소리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0Hz고 얘는 60Hz 합시다. 자, 0Hz에 있는 거는 그대로 표현이 된대요. 봤더니 Vout은 그대로 V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높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60Hz는? 원래 이만큼에 있던 신호가 줄어들죠? 이만큼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신호가 이 신호가 여기 요거만 볼게요. 이 신호 둘러봅시다. 자, 이 신호와 이 신호가 결국에는 따로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봐보면 위에 있던 신호는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0Hz 신호 자체니까. 근데 아래에 있던 거의 신호는 저게 더 줄어들어 나타날 겁니다. 이해돼요? 네. 자, 더 줄어들어서 나타나게 됐죠. 요만큼 이게 만일에 1대 4라고 한다면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V인 신호가 우리가 만든 여기 안에 여기에 된다면 V여서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V인 신호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Vout에서는 그 DC는 그대로 있지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 네. 0Hz 입장에서는 얘는 거의 뭐예요? 0Hz에서는 임피던스가 0이죠. J-L이니까. 네. 근데 주파가 높아지면은 여기 있는 값이 점점 커지죠. 우리가 그때 배우기로는 쉽게 정하고 갈게요. Vout은 R1 더하기 R2분의 R2잖아요. 그쵸? 네. 0Hz 입장에서는 지금 얘는 뭐예요? 0이죠. 만약 0Hz의 신호라고 친다면 이 빨간색 얘 입장에서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V인이 0Hz에서는 V인이 그대로 Vout에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주파수 높아졌다면 어떻게 돼요? 이 R1 값이 정확하게 Z1이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럼 네.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거의 임피던스와 얘가 가진 거의 임피던스가 요 인덕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얘가 말하는 임피던스는 에론일 때 그때는 없어요. 그냥 셔트예요. 임피던스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임피던스 가지고 있죠. 주파수가 높으니까. J-L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임피던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 분배 통해서 Vout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더 위아래가 그 크기가 진폭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신호의 주파수들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주파수들이 각각 주파수마다 서로 임피던스가 서로 다르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마다 아까 통과한다는 걸 왜 얘기했는데 자, 주파수가 일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통과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주파는 쉽게 통과하죠. 쉽게 넘어가죠. 임피던스가 0이니까. 고주파는 임피던스가 생기니까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요거 질문 혹시 있어요? 이게 필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수님, 음, 그 이거의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마프에서 스위칭 음. 아티팩트 없애려고 아, 이거랑 커패시터 관련이 있습니다. 예. 네, 커패시터 단 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커패시터 대신에 인덕터 달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레귤레이터를 말씀드렸죠. 레귤레이터는 신호가 우리가 레귤레이터인데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여기서 V 아웃이 이렇게 깔끔한 5V가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연파를 우리는 없애고 싶죠. 그럼 방금 그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렇게 묶는 거. 하나는 이렇게 묶는 거로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쪽에 우리가 뭔가 붙이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입력 임피던스, 얘도 해당되는 입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나중에 회로도를 보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요 뒤에다 뭐 하냐면은 캐패시터, 인덕터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5V라고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다? 이렇게 주파수 높은 애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조금 더 와닿게 정성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성적인 방법으로. 정성적인 걸 먼저 할 거였나? 지금 다들 표정이 불안한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거. 자, 어쨌든 모든 시스템은 태분행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그쵸? 네. 태분에 그려지고 여기에 로드, 부하가 이렇게 붙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요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ZL 더하기 ZTH분의 ZL의 VTH가 뭐가 돼요? V 아웃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주파수가 증가할 때 ZL이 커질 때 혹은 ZL이 작아질 때. 두 번째로는 ZTH가 증가할 때 ZTH가 작아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위에 거 봐볼게요. 자, 1번 ZL이 인덕턴스 성분이면 인덕턴스 성분이면은 주파수가 올라갈 때 임피던스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집니다. 커지죠? 맞죠? 네. 반대로 캐패시터 성분이면 ZL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네. 맞죠? 그러면은 ZL이 얘가 커진다. 제가 커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해요? ZL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로 가요? ZL 1로 가죠?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ZL이 무한대면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높은 주파수에 있는 거는 거의 그대로 ZL에 다 걸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만약 VTH가 헤르츠의 신호라면 이 신호라면 Vout은 거의 VTH와 같겠죠. 그렇죠? 자, VTH 얘가 신호가 두 개, 0이랑 1MHz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1MHz일 때는 1메가에 의해서 얘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얘도 되게 크겠죠. ZTH에 비해서는. 그럼 거의 1로 갈 겁니다. 맞죠? 네. 근데 0Hz에서는 인덕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임피던스가 0이죠. 그죠? 네. 그래서 0Hz일 때는 0 곱하기 VTH니까 그냥 최종적으로 0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네. 반대로 이번에는 캐패시터 성분이라면은 ZL이 캐패시터 성분이라면은 아예 씁시다. 캐패시터 성분이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나뉘겠죠. 0Hz일 때 1MHz일 때 굉장히 큰 헤르츠. 자, 0이 된다. 그러면은 0이 된다 쳤을 때 ZL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죠. 네. 그럼 0Hz니까 그러면은 거의 VTH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그대로 나오겠네요. 0Hz의 신호라면. 네. 하지만 굉장히 큰 거라면은 얘네들은 거의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캐패시터를 달아준다면은 여기서 이 신호가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신호와
이 신호로 나누게 되는데 예를 봅시다. 빨간색은 현재 0Hz죠. 네. 그럼 뭐가 된다? 아, 그럼 여기는 빨간색은 그대로 여기에 보이겠구나. 대신 초록색은 주파수 높다고 합시다. 높은 신호죠. 파란색은 여기에 보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뭐만 남는다? 깨끗한 DC만 남겠구나. 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헷갈리냐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든 입력하는 값이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정형파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임의의 신호입니다.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주파수들 성분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지금 다르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 신호를 여기 있는 파란 신호 너무 많다. 여기는 파란 신호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 파란 신호는 0Hz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인파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막 이런 신호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는 주파수가 3개인 거고 4개인 거 5개인 거 여러 가지의 주파수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하고 나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주파수가 올라갈 때, 둘 다 올라갈 때 높은 주파수가 잘 못 넘어가는 거. 하나는 낮은 주파수가 잘 못 넘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설명한 거면 어떤 필터예요? 아, 어떤 거였죠? 잘못 그렸다. 이런 형태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V인이 걸렸을 때 각각 어떻게 돼요? 높은 주파수는 잘 못 넘어갔고요. 얘는 낮은 주파수가 거꾸로 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은 주파수가 잘 못 넘어오고 오른쪽은 잘 넘어오고 오른쪽은 낮은 주파수가 잘 못 넘어오는 거죠. 잘 넘어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꼭 다시. 이거죠. 죄송해요. 원래 처음 거. 미안합니다.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 시간 정도 배울 텐데. 자,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이거랑 이거 두 개 대해서 좀 봐볼게요. 자, V인이 아까 한 것처럼 나눠봅시다. 이런 신호와 이런 신호가 합쳐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호는 이런 신호겠죠. 그렇죠? 자, 빨간색에 있는 성분, 빨간색 성분은 0Hz입니다.
어떻게 돼요? 0Hz는 들어온 볼테이지가 그대로 저 건너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1한 신호가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원래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건데 훅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파란 신호는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지나가서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파 성분, 즉 0Hz에 가까운 성분들은 잘 넘어가고 고주파 성분,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거는 저기서 잘 표현되지 않아서 잘 못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주파수가 작은 거가 잘 넘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저역 통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높은 주파수가 잘 넘어가니까 이거를 우리는 고역 통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여기는 신호가 여기 부인에 묶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0Hz는 전혀 넘어가지가 않죠. 그렇죠? 높은 주파수는 조금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넘어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넘어가게 돼요. 자, 이해됐나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봐보겠지만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병원을 얘기해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모니터 앞에 보이는 거 있죠? 띡띡띡 저기 뾰족뾰족한 거 보이잖아요. 그쵸? 저게 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심전도거든요. 우리 몸 안에 심장에서 전기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측정하는 심전도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일종의 다이일렉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체죠. 유전율이 그러니까 물이죠, 물. 맞죠? 그럼 네. 전기가 통하죠.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전기 장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기 장비들은 60Hz를 가집니다. 맞나요? 네. 자, 60Hz를 가진다는 소리는 우리가 볼테이지가 변하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은 파동이 되어서 멀리 간 다음에 유전체를 만났을 때 다시 또 전기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로 변해서 볼테이지를 막 왔다 갔다 바꿔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신호를 갖고 다이렉트로 재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여기서 여기 지그재그한 거 보이죠? 얘네들이 60Hz짜리의 신호가 같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내가 이거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회가 생길 때 오슬로스코프 끝을 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그러면은 이 노이즈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우리 심장을 보고 싶은데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깨끗한 거를. 근데 거기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60Hz도 합쳐진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얘를 주파수 도면에서 우리가 얘를 신호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심전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심전도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60Hz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돌려봅시다. 타임이고 주파수예요.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얘는 35점.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 여러 개의 합인데 사인 웨이브 여러 개 합인데 저 35Hz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파란색은 뭐라고? 60Hz니까 저 위에 있겠죠. 그쵸? 네. 그럼 저거 갖다가 하나로 그려볼게요. 하나에. 뭐 여기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어떤 신호들 여기 꽉 채웁시다. 그리고 60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요렇게 생기고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높은 주파수는 일로 잘 못 넘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낮은 주파수는 잘 넘어간다고 했죠. 선생님, 아까 그 그림 반대로 그려주시지 않았나요?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반대인 건가요? 예, 아니 반대가 아니라 같은 거야. 같은 거. 죄송해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쩐지 그리고 나서도 뭔가 헷갈리는 거 보니까 같은 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요 두 가지 같은 역할을 해요. 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신호를 다시 여기 있는 이 신호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저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높은 거는 작아지고 낮은 거는 그냥 통과하게 돼 있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어느 거예요? 얘는 줄어들고 얘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넘어간다 친다면은 이런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고 아니면 통과시키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필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필터라는 거는 다시 한번 하지만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통과하지 못해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걸 우리는 필터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터 뭐죠? 정수기에 있는 필터 뭐예요? 깨끗한 것만 넘어오고 이물질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필터 뭐냐면은 원하는 신호만 넘어오고 원치 않는 신호는 막아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5V를 인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한다?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캐패시터나 인덕터를 가지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터는 이런 개념입니다. 특정한 어떤 주파수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거나 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 거를 볼 때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주파수 커질수록 잘 통과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통과시킬 수 없죠. 얘는 주파수가 클수록 잘 통과시킬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1번과 2번만 좀 잘 봐볼게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자, 주파수가 낮은 거를 통과시키고 높은 거를 통과시키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걸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반대로 낮은 거는 별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높은 것만 통과시킨다. 우리는 하이 패스 필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만 보낸다. 중앙에 있는 것만 잘 통과시키고 낮거나 높은 것을 낮거나 높은 것을 잘 통과시키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밴드 패스 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느 영역 사이만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밴드 리젝 혹은 밴드 스탑 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총 4가지가 구성이 돼요. 전기전자공학 입장에서 필터는 총 저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이 개념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지거든요.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필터의 개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신호라는 것은 여러 개의 정연파로 이루어졌고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봐볼게요. 자, 맨 처음부터 봅시다. 자, 어떤 모든 신호는 이거 봅시다. 모든 신호는 정연파로 모든 신호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주파수와 여러 개의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여러 개의 정연파로 모든 신호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라는 것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지금이랑 제일 큰 다른 점이에요. 앞에서는 우리는 주파수 하나만 썼죠. 지금은 모든 주파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2개, 3개, 4개 다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신호는 이게 주파수별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는데 각각 주파수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파수마다 임피던스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높은 임피던스를 가질 거고 어떤 것들은 낮은 임피던스를 가질 거고 좀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잘 지나가게 할 거냐 낮은 주파수를 잘 지나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계속 시범을 보였던 이런 회로들을 가지고 구성을 가지고 높은 주파수가 잘 지나가도록 아니면 낮은 주파수가 잘 지나가도록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신호가 깨끗해지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 줄 수 있었던 거죠. DC는 잘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얘와 얘의 임피던스가 서로 주파수에서 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2가지로 나타났었는데 하나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잘 지나가지 못하는 거 혹은 적게 걸리는 거. 다른 하나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잘 지나가게 하는 거. 2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얘를 로우 패스 필터 혹은 저역 통과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하이 패스 필터 혹은 고역 통과 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역과 고역은 주파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주파수가 잘 통과하는 필터, 높은 주파수가 잘 통과하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두 개를 잘 활용하면은 얘와 얘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수학적인 걸 시작하면서. 아셨죠? 네. 자, 어쨌든 우리가 필터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신호만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글지글한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원하는 신호만 넘어오게 하는 거, 깨끗한 이런 신호만 보게 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필터라는 거를 씁니다. 원하는 신호, 원하지 않는 신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래토에서 5V가 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저역통과 필터 쓰면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아까 로우 패스 필터랑 그 필터 그리실 때 저항 쓰셨잖아요. 꼭 저항 안 쓰고 L이랑 C로만 해도 되나요? 되는데요. 네,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얘가 레귤레이터 합시다. 5V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게 로드가 있는데 이쪽도 저항 성분 있잖아요. 무조건. 네. 왜 난 땅에다 붙였지? 이쪽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태분행으로 변신하고 나면은 저항 성분이 어차피 있잖아. 맞죠? 네. 받는 애도 이쪽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거든요. 여기 저항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포맷은 못 벗어나요. 이거는 사실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연결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저항 성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묶기도 해요. 실제 이렇게 이것만 묶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애랑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RC 필터, 이거를 RL 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렇게만 써요. 실제 회로 쓸 때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요거 있잖아요. 그쵸? 이 시스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요거만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회로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그냥 카펫만 갖다 써요. 왜? 요 저항 성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내 임의로 붙여줄 필요는 없겠죠. 너무 머리 헷갈리나? 여기 값이 R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분의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얘는 작을수록 좋겠죠 뭐. 그래서 거의 0이라고 놓으려고 저는 붙이진 않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RC 필터, RL 필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필터에 대해서 일단 정성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개념인지를 배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좀 생소해요. 여러분한테 좀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 봐보면서 아 이런 개념이구나 를 꼭 다음 시간까지 익혀서 오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네. 네. 답이 없어. 자, 꼭 필터에 대한 개념 오늘 설명드린 거 어떻게든 숙지를 해서 다음 시간에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말을 해도 헷갈리지 않고 잘 소화하도록 합시다. 자,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챕터 12에 해당되는 필터는 어려운데 전자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뿐이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의 회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집중해서 복습 철저히 해가지고 계속 챕터 12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수업도나 수고했고 우리 오늘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영어실로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저 조금 늦게 와서 아까 채팅으로 보냈는데 지각점이 있을까요? 7분 지각했네. 오늘 추석부가 온라인에 오류가 나오고 안 부르긴 했는데 지각 꼭 제가 체크해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봅시다.